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웬만한 결혼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은재 웨딩 플랜, 제가 플랜은 아니지만 진행했던 업체라든지 알아봤던 것들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결혼에 대한 로망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장도 그냥 뭐 어디서 하든 이러고, 드레스도 뭘 입던 내가 예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드레스도 정말 알아보지도 않았고, 예전부터 봐놨던 어쩌다가 발견한 드레스 업체가 있는데 그냥 예뻐서 다른 데 안 찾아보고 거기 해야지 이러고, 스튜디오도 그냥 옛날부터 어딘가에서 봤던 하려고 해놨었고, 제 남자친구도 어디 호텔에서 해야 된다, 뭘 입어야 된다, 예물은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었던 친구라 그냥 저한테 알아서 하라 하길래 스튜디오도 알아서 예약하고 드레스 투어도 뭐 알아서 예약해서 갔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이게 가성비 세트처럼 제가 셀렉을 했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옛날 요 드레스 투어 1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이 드레스 샵들은 굉장히 이 가성비가 좋은 샵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포마이시스라는 샵이고요. 포마이시스는 좀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레이스나 비즈, 실크 되게 여러 가지를 다 취급하는 곳이고요. 촬영용으로 쓰기 좋은 옷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정말 공주틱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서 나는 무난하게 여성스럽고 공주 같은 귀여운 스타일을 찾는다, 그리고 가성비를 찾는다 하시면 포마이시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포마이시스는 대여비가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면 완전 투명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정도 시간대에 이렇게 하시면 치즈야. 네, 이 정도 나온다. 완전 다 보실 수 있어서 가성비 드레스 대여를 찾고 계신 경태님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피팅 갔을 때도 피팅룸이 크지 않고 작았고요.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피팅 도와주신 다음에 나가셨어요. 나가서 저희끼리 사진 좀 찍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우리끼리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조금 아이 성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샵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갔던 샵은 모드니라는 샵이에요. 모드니도 포마이시스랑 가격대는 굉장히 비슷했고요. 느낌은 쿨하고 힙한 미국 하우스 웨딩 느낌의 드레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둔하고 앤틱하고 빈티지스러운데 여성스럽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에 따라 귀여울 수도 있는 드레스 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대여랑 뭐 시간 등 정보 확인이 다 가능하시고요. 저는 이 두 군데를 갔다 왔고 다른 데를 투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군데 투어를 갔다 와서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연락이 정말 많이 온 거예요. 하나뿐인 결혼인데 더 입어봐라, 더 이쁜 거, 더 풍성한 거, 머메이드 입어봐라, 너무 심플한 것만 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귀가 막 얇은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또 일생일대 한 번의 결혼이다 보니 나중에 후회하긴 싫어서,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던 찰나에 친한 언니가 이유플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유플랜 광고 아니에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봐라, 너 스타일이나 너 무드랑 되게 잘 어울려서 너가 원하는 취향을 잘 간파해주시고 너한테 편하게 웨딩을 좀 잘 리드해주실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잘 플래너나 결혼 같은 걸 모르니까 근데 플래너 끼고 하면 더 비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플래너 업체를 쓰면 저는 플래너 비용이 따로 이렇게 추가 차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추가 차지도 없고 오히려 토탈로 보면 플래너를 통해서 했을 때 공구 개념이니까 더 싸져요. 예식장이나 드레스 업체에서도 하는 고객님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DM을 받고 해서 하나를 성사시키는 게 사실은 더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상가를 차지하시는 편이고, 플래너 업체를 통하면 플래너에서 상담도 해주고 뭐 몇 시에 가라고 연결도 해주시고 웬만한 밑작업을 다 해주신 다음에 신부님을 보내기 때문에 할인도 들어가고, 또 여러 신부님들을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할인율도 있고, 그래서 플래너 업체를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생 선배 언니들이. 그래서 EU 플랜을 들어갔는데 인스타그램 무드가 딱 제 무드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깔끔한데, 지겨우시겠지만 깔끔한데 트렌디하고 여성스럽고 귀여운데 너무 투머치는 아니면서 좀 힙한 느낌도 나는 한번 미팅을 잡아달라. 그래서 플래너 미팅을 갔죠. 여기 이제 제가 플래너 업체 미팅했던 거, 웨딩 투어 했던 두 번째 영상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플래너 업체를 만나게 됐고요. 이제 모든 신부님들을 상담할 때 DM으로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DM이 아니고 카톡으로 상담을 하더라도 자기 인스타 아이디를 미리 보내놔 주시면 담당 플래너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신부님의 취향,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퍼스널 컬러, 머리 스타일은 어떠신지 등을 미리 좀 공부를 해서 미팅을 준비해 오신다고 해요. 플래너 미팅을 하기 전에 팁은 인스타 DM으로 시작하던지 카톡으로 문의를 드렸으면 내 인스타 아이디를 남겨드리고 이게 제 인스타인데 한번 봐주시고 플래너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추천해주실 만한 곳 있으면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미팅이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팅에 가서 많은 걸 알았죠. 스튜디오 촬영할 때 꽃도 이제 꽃 업체에서 따로 하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헤어 변형? 메이크업 변형? 막 이런 게 있어서 촬영하다 중간에 진짜 좀 각 잡고 촬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헤어 변형과 메이크업 변형까지 같이 가는 그걸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만족해요. 왜냐면 한 번 찍는 웨딩 촬영이잖아요. 두 번은 다시 못 찍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희 갔다 와서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와주던 언니들도 다 골병 났거든요. 한번 하는 건데 드레스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무드가 확확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 헤어 변형도 좀 웬만하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많이 변형을 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변형을 했고 메이크업도 저는 다 수정을 한 거였어요. 웬만한 베이스는 그대로 놔뒀지만 아이라인, 속눈썹, 블러셔, 입술 같은 경우에는 3번 다 바꾸면서 변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1번, 2번, 3번 근데 이런 헤어와 메이크업 변형 또한 촬영 나가기 전에 플래너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미리 가안 같은 걸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원하는 수정 부분만 있으면 수정도 하고 진짜 화보 촬영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즐겨보시고 싶은 분들은 정말 찐 추천합니다. 제가 이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제가 항상 가고 싶어서 미리 몇 년 전부터 찜해놓고 여기는 결혼 날짜 잡으면 바로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준호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예약하고 갔던 곳이 유이무이 플레인노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좀 간단하게 하고 싶으신 신부님들께 완전 추천드려요. 쉽게 말하면 올인원 패키지예요. 여기를 예약만 하면 여기에서 알아서 메이크업샵에 몇 시에 가세요. 몇 시에 가면 메이크업샵에서 메이크업 해주시고 헤어도 해주시고 스튜디오로 가라고 해요. 그럼 스튜디오로 가면 스튜디오에 웨딩드레스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골라서 입고 찍으면 되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촬영 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고 내가 고를 수 있어서 간단하게 필요한 컷만 뽑고 싶다고 하시는 신부님들한테는 진짜 추천드리고 한두 시간밖에 찍지 않지만 정말 효율성의 프로분들이세요.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자마자 제 체형이나 이제 딱 파악해주시고 드레스를 되게 여러 벌을 입혀주세요. 입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 그 패키지에 따라서 2개 혹은 3개 고른 다음에 배경을 바꿔가면서 찍어주시는데 진짜 모든 샷이 베스트 컷이다 싶을 정도로 저는 10번 중에 10번 다 추천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히 저는 웬만한 반 이상의 여자분들은 만족하실 만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나는 심플하고 가성비 있는 그러나 뭔가 딱 깔끔하게 원한다라고 하시면 스튜디오는 플레인노트 뉴이무이 그리고 드레스는 포마이시스 혹은 모드니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 이제 촬영용 드레스를 대여할 필요가 없고 본식 드레스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일이 쉬워져요. 반면에 각 잡고 들어가시는 신부님들 저는 각을 잡기로 이제 마음 먹었죠. 그래 그러면 화보 한번 찍어보자.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예쁘겠냐. 내 마지막 처녀 모습 때의 그 예쁜 리즈를 그래 화보를 잔뜩 남겨놓자 라는 마음으로 저는 간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좀 많이 들었으나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스튜디오는 멜로필드라는 스튜디오고요. 보시면 찐하고 진지한 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샷들이 많아요. 뭔가 분위기 있는 웨딩 잡지나 GQ 아니면 그런 잡지 커버에 나올 만한 샷들을 찍어주시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정형화된 웨딩 촬영은 싫었기 때문에 멜로필드가 남겨놓기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고 드레스샵은 소유 브라이덜로 했습니다. 소유 브라이덜이 진짜 많은 연예인분들이 입으셨던 드레스샵이에요. 외국 드레스들을 독점 수입하셔서 편집샵처럼 해주시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퀄리티가 달라요. 물론 가격도 10배 이상 하지만 퀄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1번 세트로 가실 분들은 2번은 경험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맛을 보면 1번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1번으로 갈 거다 하면 2번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1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드레스 샵은 여러 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몸매 라인을 잘 살려주면서 좀 촌스럽지 않고 사랑스러운 느낌인데 몸매 라인은 나오면서 트렌디한 드레스를 원해서 소유 브라이덜로 선택을 했고요. 촬영 때 3가지 본식 때 본식 드레스, 2부 드레스까지 총 5벌 대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벌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요. 굉장히 비싸요.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지만
저희는 신혼여행도 안 가고 크게 돈이 지출할 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드레스와 스튜디오를 대충 취향에 맞춰서 고르면 거기에 따른 메이크업샵, 헤어샵, 헤어 변형 선생님, 그리고 꽃, 플라워 디렉팅까지 플래너분이 이렇게 짜자자작 저한테 추천을 주세요. 몇 가지를. 그 중에 제가 보고 느낌을 고르는 거예요. 제가 이 빨간 부케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플라워도 그 플라워 샵의 느낌을 보시고 여기서 내 거 디렉팅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플라워 샵에 제 드레스나 스튜디오에서 어떤 식으로 촬영할지를 보내드리면 거기서 알맞게 디렉팅을 해서 꽃을 짜와 주시더라고요. 너무 만족했습니다. 진짜 제 취향 저격 100방, 진짜 100방 맞았어요. 100방. 너무 좋았어요. 집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특히 이 꽃은 여러분, 이 갈대 같은 이거에다가 꽃을 하나하나 다 매다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올 수 있는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이것보다 더 그 사세에 계신 분들은 더 하이 레벨로 가시겠지만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하이 레벨에 끝을 치고 온 느낌이었어요. 이날. 스튜디오도 드레스도 플라워도 메이크업도 헤어도 다. 두 번 찍으라면 못 찍겠지만 혹시 공짜로 해주신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거 일단 사실 쓸데없잖아요. 저희 뭐 일반인들이 뭐 이 사진 어디다 쓸 거예요. 근데 그냥 좋아요. 여자들 이제 이런 사진 갖고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터로 뽑아갖고 그냥 집 여기저기 붙여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깝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진짜 1000% 만족했던 그런 촬영이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진짜 느끼고 경험하고 진짜 좋다.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웨딩이라고 하면 웨딩의 80%는 여자한테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드레스, 메이크업, 헤어, 신발까지도 뭔가 여자한테는 엄청나는 많은 공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 신랑, 남자한테는 그냥 예복 정도가 끝이고 헤어 메이크업 샵도 여자가 하는 데서 그냥 같이 받고 받아봤자 뭐 피부 표현이랑 눈썹, 입술 정도지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분들이 요 아르니스란 샵을 엄청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미 저희는 이제 이전에 가성비로 끝내려고 했을 때 예복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이미 다 짜놓고 아르니스가 너무 좋으니 한번 가서 촬영할 렌탈할 옷이라도 봐보자 라고 하셔서 갔는데 이게 예복이구나 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거는 정말 그냥 남자분들한테 여자를 위해서 구색만 맞추는 거칠해 라고 느꼈으면 아르니스를 가면 진짜 그 소유 브라이덜 1티어 여자 웨딩드레스 샵에서 여자한테 해주는 만큼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스튜디오에 촬영할 코디를 그림처럼 그려주시고 거기에 양말은 뭘 신을지 신발은 뭘 신을지 바지 단은 몇 단을 어느 정도까지 오게 입어야 되고 파이는 어떻게 매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화장은 어느 식으로 해야 되고 깃을 어디까지 올리고 막 이런 너무 세세한 디테일을 다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 양말 빌려주는 샵은 처음 봤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남자가 양복 입었을 때 진짜 크지만 작지만 큰 포인트가 양말이라는 거. 양말과 신발 그 조합만 정말 잘 맞아도 옷 되게 잘 입어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이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이 샵은 진짜 남자를 신부보다 더 신부처럼 빛나게 해주는 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외모에 신경을 쓰신다,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시다, 멋을 부리고 싶어 하시는 예비 남편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르니스 진짜 찐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제가 첫 번째 가성비라고 생각하고 가서 맞췄던 예복샵과 진짜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홍남동에 있고 막 이런 예복샵이라서 엄청 비쌀 것 같아서 저는 생각도 안 해봤고 여기는 이제 종로에 있고 가성비인 것 같은데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싼 것 같은데 하니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기 청담동에 있는 샵이 훨씬 디테일을 많이 신경 써주고 진짜 훨씬 찐 프로페셔널한 샵이었는데 모르니까 못했죠. 알았으면 진작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는 어차피 양복 필요하니까 여기 아르니스에서도 예복을 맞췄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너무 예쁘고 그 조금의 엣지들을 얼마나 잘 살려주시는지. 그리고 웨딩 촬영 보면 남자분들은 그냥 검은 색깔 수트 넥타이 정도의 변형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갈색깔 되게 어두운 느낌의 자켓 같은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느낌의 수트도 있었고 완전 벨벳 개츠비에 나올 것 같은 벨벳 수트도 있었고 올 화이트도 있었고 그리고 보시면 머리도 다 지금 바뀌거든요. 이것도 남자 헤어 변형쌤이 오셨어요. 대박이죠. 남자 헤어 변형 있는 거 모르셨죠, 여러분? 근데 남자도 사실은 머리빨이잖아요. 여자가 더 잘 알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머리 예쁘게 세우고 온 날이랑 그냥 이렇게 눌러 쓰고 온 날이랑 완전 다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와서 같이 만져주시니까 이게 진짜 신부와 신랑이 거의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촬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남자친구도 훨씬 만족도도 높고 결과물을 봤을 때 훨씬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은 남자분들한테도 조금 더 힘을 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이 지금 돈을 말하는 건데 그 힘이 절대 엄청난 힘이 아니라는 거. 그냥 생각의 전환? 한번 시도해볼 만한?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갔다 오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면 엄청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 신랑한테는 왜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왜 저런 걸 입어야 되고 체형에 맞춰서 뭐 바지단은 왜 이렇게 짧게 입어야 되며 막 이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 남자친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 자켓에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팁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을 맞추면 실용적으로 경조사 갈 때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이제 가성비 세트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예상했던 금액은 제 드레스 이만큼, 헤어 메이크업은 안 정했으니까 평균적 값어치를 내면 이만큼, 스튜디오는 이만큼, 예복은 이만큼 해서 요 금액이었고요. 맘먹고 그냥 하는 거 제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 드레스 이만큼, 헤어 메이크업 똑같이 치고 예복, 스튜디오 했을 때 이만큼. 두 가지 안에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드레스 차이. 근데 드레스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그 퀄리티나 제가 느끼는 체감상의 느낌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이 첫 번째가 안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큼의 예산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얼마큼의 힘을 쏟을 건지에 대해서 좀 드레스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결혼 과정에서 추천 안 하는 거 있는지 후회되는 거 있는지 물어보시면 저는 없어요.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 여태까지 중에 요새 가장 돈을 많이 썼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도 아깝거나 후회되는 소비는 없어요. 남자친구 예복 2번 맞춘 것도 너무 저는 만족하고 왜냐면 저희 준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백화점을 잘 안 가서 준하가 쇼핑을 막 하는 친구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몇 번 상도 다녀오고 결혼식도 다녀오고 이러니까 필요성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예복 맞추는 거 뭐 하나 말고 2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개도 저는 후회 안 하고 드레스 샵 투어도 제가 결정하게 된 소유만 가지 않고 앞에 것들을 갔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의 그 가치를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 같은 하이엔드의 드레스 샵을 하고 싶은데 좀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 대상으로 가성비 샵들도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레스 샵 갈 때 꿀팁 메이크업 샵을 다녀오세요. 메이크업 샵에 가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받고 오세요. 저희가 평소에는 메이크업 샵이나 헤어샵에 가서 이렇게 풀 세팅을 하고 다닐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고 갔을 때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다가 결혼식 날 혹은 촬영 날에만 헤어 메이크업 샵을 가잖아요. 그러면 망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드레스 투어 갈 때 그게 좀 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집 주변에 있는 헤어 메이크업 샵에 가셔서 웨딩 헤어 메이크업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 아래 촬영 메이크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촬영 혹은 스페셜 그런 건 한 10만 원대 정도에서 최고 20만 원 정도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받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은 뭐고 어떤 걸 요구해야겠다도 한번 느끼시고 또 세팅이 된 상태로 가서 드레스를 입어보셔야 실제로 어떤 느낌이 날지 좀 감잡기가 더 쉬워요. 만약에 갔는데 메이크업 내가 집에서 대충 해서 혹은 제가 메이크업 못하는 사람인데 팩트만 하고 눈썹만 입술만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괜히 신경 쓰여서 더 드레스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으니 저는 꼭 드레스 투어 가실 때 메이크업 하고 가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홍대 쪽에 살기 때문에 다녀온 샵들이 이렇게 드레스 투어 갈 때 갔던 샵이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 추천드릴 만한 건 여기. 전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좀 말 많고 정신없는 웨딩 경험기 1탄을 가져왔는데요. 좀 더 빠진 항목이 있으면 제가 보완해서 2탄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는 완료한 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샵 셀렉, 예복 맞춤, 예식장 잡음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 저는 예식장을 1번으로 추천드려요. 예식장이 정해져야 그 홀이 어두운지 밝은지 야외인지 자연광이 들어온지에 따라서 드레스 샵을 갈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드레스가 보여지는 게 다르니까 예복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건 스튜디오에서 찍은 촬영 가지고 셀렉한 다음에 그 사진으로 액자 만들고 청첩장 만들고 그리고 본식 드레스 셀렉 어머님들 한복 셀렉 아버님들 예복 이렇게 남았네요. 많이 남았네요 아직. 이제 진짜 1차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탄에는 청첩장 업체는 어떻게 알아봤는지 포스터는 어떻게 했는지 어머님들 샵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웨딩 시리즈 끝내고 Q&A처럼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우당탕탕 유튜브였는데 한번 잘 정리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그리고 지금 신혼집 알아보고 있어요. 그것도 촬영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신혼집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빠바이.